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정부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예, 김장겸입니다. 저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서 소위 강퇴를 당했다고 합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거 한편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러나 이거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직권 남용 소지가 있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요, 음모론 장사꾼 김어준 씨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덥석 물은 게 우리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악주 장면이 없다.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이런 저작거리 잡담 수준을 가지고 국회 과방위원장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며 직접 KTV에 연락해서 전후 사정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 위원장 페이스북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존 2명이 아니라 3명이 촬영하도록 KTV에 예산을 더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요, KTV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모습까지 화면에 담으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원장의 행태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서 응답자의 약 95%가 강퇴에 찬성을 했겠습니까? 이거 팬카페 강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최 위원장 부적절한 천신은 이번 KTV 외압 논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위 그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서 내구조가 이상하다. 딸 결혼식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논란을 자초했고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습니다. 이거요, 위원장 사퇴로 모자랍니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틀렸습니다. 저는 KTV에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을 하셔야죠. 아니 근데 이거는 저렇게 하면 저게 짤로 돕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아니요, 확인은 해야지. KTV에 제가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보고서는 저희 의원실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이걸로 가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KTV에 직접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 간사님 2분 드리겠습니다. 최영도 간사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의사일정이 22건에 대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럼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장겸 의원이 말씀하신 의사 진행을 통해서 위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으로 가는 게 원만한 회의 진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김장겸 의원의 그 의사 진행 2분을 수용을 해서 시간을 주셨는데 그거는 오늘 회의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회의 의사 일정과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이 필요하다면 지금 의사 일정을 진행하시면서 먼저 예,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KTV에서 촬영하고 영상을 찍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든 저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은 단순 의견입니다. 제가 국민소통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하고 언중이나 방심위를 하고 있고 앞에 계시는 이상희 의원님도 미디어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헌법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도를 넘어선 비방으로 가는 범주까지는 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 내지는 예. 자,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최영두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기술원자력법안 심사소위원장 최영두입니다. 먼저 올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파워하우스로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키스트 설립 60주년이 되고 과학기술 원자력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우주항공 분야까지 해서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원자력법안 심사소위도 더욱 자주 더욱 열심히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법안 심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3월 10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최민희 의원, 이상희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공계 특성화대학을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여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양자 보안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 인공지능 활성화와 양자 지원 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양자 과학 기술의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업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양자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지침 마련 때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자력 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이혜민 의원, 최수진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허가 신청 전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 검토 근거를 신설하고 그밖에 핵 연료 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제도 보완, 교육훈련 체계 정비와 과태료 체계 합리화 같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황희 의원과 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우주발사체를 2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 참 중요한 법안입니다.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박충건 의원, 조인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 심사 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이 없으시죠? 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 축에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 제3항 단서와 제79조의 2, 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 축에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인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성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 법률안이므로 의결하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2조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훈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법안 소위를 적극 추진해 주신 법안 1소위의 최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2소위 김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법률인 양자기술산업법,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법, 과기출연기관법, 이공계지원법, 기후기술법, 원자력진흥법 6건이 이번 가방위를 통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으로 국가 주요 정보통신 시설의 양자보안체계 전환을 의무화하고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특례, 조세 감면 및 양자기술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으로 지역기업 및 산업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공계지원법 개정으로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하여 고경력의 과학기술인을 활용, 장려 및 이공계 인력 육성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기술법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활동 조사 수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기술 정책 수립 추진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게 인력 구조 및 수요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자력진흥법 개정으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의 이의신청 제도 특례 근거를 상위법에 명시하였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향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호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최영두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해 해결료 물질 사용자에 대한 안전규제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과태료 제재 수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 설계 검토 제도의 명문화로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신규 원자력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원안위가 사업자와 함께 안전 현안을 조기에 발굴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법안 심의에 애써주신 최영두 소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인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으로 동일 재원의 발사체에 대해 일괄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발사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발사장 인근 지역을 발사 안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안전구역 내에서 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 우주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발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데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주항공청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주항공 분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황정화 위원께서 현안 질의 시간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5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웅기 의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황정화 의원님 하시고 이웅기 의원님 하시고 이혜민 의원님 현안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배경훈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업무 보고하셨을 때 곽이 부총리가 직접 해외 기업들하고 간담회 진행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친화적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때 부총리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네. 근데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간담회 위원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그 양자 외에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화면 보이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간담회 계획이 일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저희 의원실과 면담했을 때 해외 기업들 더 적극적으로 만나달라 그리고 요청까지 했었고 제가 그 내용을 과기부에 전달까지 했었는데 국회에서 부총리가 답변까지 하셨는데 이게 상황이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해외 기업과의 어떤 협력 논의를 위해서 제가 최근에 인도의 AI 임팩트 서밋도 참석을 했었고,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미국 그리고 일본 다양한 어떤 국가들과 어떤 협력 논의가 진행되었고, 특히 미국과는 과학기술 관계 그 협력을 위한 그 위원회 활동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논의들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좀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과기부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라는 아우성이 지금 논천하고 있는데 부총리님이 일례로 지금 중동 분쟁에 장겨되면서 UAE 등의 AIDC 투자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산업계 우려 알고 계십니까?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외통위를 주제로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 의원실에서 AI 전략위에 리스크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라인 등 구축해 뒀는지 물었는데 AI 전략위는 개전 며칠이 지나도록 UAE MOU 워킹그룹 소속 기업들에게 연락조차 취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UAE와 MOU 이후에 워킹 그룹이 계속 그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워킹 그룹이 작동되고 있고 과기부가 그중에 2개 워킹 그룹을 맡고 있는데 실제로 다음 주에도 그 비대면 회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논의를 실무 레벨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기부가 반도체 필수 소재 공급망 병목, 그다음 전력 비용 증가, AI 투자 사이클 둔화 문제 등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IT 분야 수출이 0.8%에 그쳐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산업계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과 메시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부 차원의 결연한 의지와 신속한 대응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부총님, 저희 의원실에서 정부, 부처, 그리고 민간 등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UAE MOU 관련 사항에서 AIDC 투자 지연이 우려되긴 하나 아직 특이 동향이 발생한 것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MOU 사안 혹시라도 있을 리스크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 UAE와 AI 파트너십은 확고하다. 부총님께서 그렇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UAE와 AI 파트너십은 공고히 지금 가고 있고 실무 워킹 그룹이 활발히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그리고 리스크 관리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AI 인프라 투자 최적의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글로벌 기업들에게 브랜딩을 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UAE 등이 중동 국가들과의 MOU 사안 부총리가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동 분쟁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AI 인프라 투자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견지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향후 우리나라의 AI 투자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등의 정보기술이 산업화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되면서 향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AI 투자의 큰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화 안보, 반도체 초격차, AI 도입 속도 속도 증가폭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AI 친화적인 생태가 이미 있죠. 그리고 피지컬 AI, 에이전틱 AI 등 강력한 AI 투자 수요가 있고요. 반도체 팹이나 플란트 건설 등 대형 인프라 구축 운영 역량 등을 이미 가진 국가입니다. 우리의 강점이 중동으로 가려던 AIDC 투자 추가 수요를 우리나라로 견인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네, 아직 좀 큰 산을 넘어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전력 부분이 우리의 약세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AI 강국위원회 발대식에서 부위원장이신 박종배 건국대 교수님도 AIDC법에 포함된 PPA 등 전력거래 특례가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AIDC법의 PPA 특례 통과 등 강력한 정책적 메시지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AI 투심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AIDC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면 해외 기업들에게 한국이 굉장히 투자처로서 매력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파격적인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강점을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움직여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들이 AI 투자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의원입니다. 그 배경원 부총리님, 네. 그 쿠팡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그 얼마 전에 쿠팡 투자사들이 미국 USTR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사라며 301조 청원을 제기했다 최근에 철회했죠. 네, 맞습니다.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의 통상에 대한 301조는 계속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2월 10일 날 그 정부 민관 조사단인 쿠팡 정보 유출 3,367만 건 발표했고, 제가 보니까 그 발표할 때 쿠팡의 보안 개선과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이행 계획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쿠팡에서 제출을 했나요? 네, 2월 2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아, 접수가 됐습니까? 네. 그 뭐 내용을 여기서 뭐 자세히 얘기하실 수는 없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용자 인증 체계 그리고 키 관리 체계 등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측면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 등이 이제 담기고 있고, 실제 이제 그 접수 이후에 쿠팡 자체 이행이 이제 3월부터 이제 5월까지, 그리고 이행 여부 점검을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출한 이행 계획서의 과기부는 좀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그 저희가 접수 받고 이제 저희 검토하고 있고 해서 종합적인 어떤 그 의견들을 정리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 증시에는 쿠팡의 정보 유출이 3,000건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 공시가 3,367만 건으로 바로 잡아졌나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쿠팡 IC가 이제 뭐 3,300건의 계정에 이제 접근했으나 실제 이제 사건 가해자가 이제 33,300건 계정에 접근했고 실제 저장한 데이터는 3,000건의 고객 계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이제 저희 상임위 말고 쿠팡 관련해서 다른 을지로위원회에서 정부 측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민간 조사 결과 발표하기 직전에 쿠팡 코리아하고 얘기했는데 3,367만 건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쿠팡 본사, 쿠팡 INC는 다른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시각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쿠팡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건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그 OSTP 실장을 만났고 그 부분에 대한 좀 미국에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좀 명확하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개인정보 유출 건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쿠팡 미국 증권위원회 공시가 좀 바로 잡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모든 일이 생기고 미국 정부 의회가 오해를 하는 게 거기서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 계속 그게 바로 잡아지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여기 쿠팡 코리아하고 쿠팡 본사, 쿠팡 INC하고 약간 이중 플레이 한다는 느낌도 솔직히 들어요. 자꾸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네.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이 고민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채널 통해서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사실 그 민간 합동 조사단의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고 외교부, 산업부에서도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3월 말쯤에 한미 의원연맹에서 미국을 가는데 거기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쿠팡 의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제 전 과방이니까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이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정지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가서 되게 혼란스럽고 더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과기부에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좀 사전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측에서는 차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쿠팡보다 국내 기업이 SKT 같은 게 더 가혹하게 그 적용을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쿠팡은 느슨했고 국내 SKT 같은 기업은 훨씬 더 과거보다 가혹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했다고 특히 쿠팡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시각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차별적이 아니고 쿠팡은 오히려 더 느슨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미국 정부에 전달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부도 산업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로가 어떻게 산업부에서 합니까? 외교부에서 합니까? 과기부에서 합니까? 어떻게 채널이 돼 있습니까? 주로 채널은 외교부와 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저희가 OSTP 저희가 실장하고 직접 대면 미팅을 한 적이 있고 그런 어떤 채널들 통해서 저희 관계에 관련된 채널을 통해서 과기부도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과기부가 좀 전력을 다해서 좀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혜민 의원님.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지금 부총리님 지금 법안 이소위가 매주 열리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부처 간의 조율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2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저도 대표 발의한 PPA 포함한 AIDC 법안이에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서남 해안 쪽에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과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지산지소 원칙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 GCP들이 국내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이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우리나라
AI 산업 경쟁력, 인프라스트럭처 자체에 대한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핵심 국정 기조인 국가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지산지수 원칙에 맞게 운영도 될 수 있도록 빨리 과기부 주도로 부처 간 조율 끝내고 이 법안 조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차관께서도 지금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막판 조율 거의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요. 과기정통부에서 주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이윤기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좀 하셨지만 쿠팡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쿠팡 그때 민간협동조사단 결과 발표를 하셨잖아요. 저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발표를 하셨고 좀 늦었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밀 수 있는 자료가 마련이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그때 왜 그렇게 제가 이 조사 결과가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었냐면은 쿠팡이 그동안 그때 우리 청문회 하면서도 다들 보셨던 자체 조사 결과 있잖아요. 3,000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체 조사 결과 그 정보만으로 미국 로비를 하는 동안에 그 거짓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아시겠지만 쿠팡의 움직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때 동시에 출범을 했었던 범정부 TF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범정부 TF의 조사 결과 또한 가능하다면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짓 정보 확산을 막고 이 문제가 통상 문제가 아니라 오롯이 3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쿠팡 경영진의 문제임을 직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데 이유는 공식적인 정보는 힘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지난 민간합동조사단 이후에 이후에 각 부처에서도 개인정보위원회, 공정위에서도 관련된 지금 조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후 발표들이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플랫폼 기업과 저희가 차별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 측에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보안 문제가 작년에만 있었고 올해 안 터지고 있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저희 의원실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던 알리익스프레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셀러들에 대한 정보 유출 이 건도 사실 좀 케이스별로 좀 다르긴 한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키사에서 거짓 신고가 된 것을 모르셨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다른 문제점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말씀하셨듯이 쿠팡 하나의 기업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보안 인증, 특히 클라우드 세상에서 그 환경에서의 보안 인증 체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알리익스프레스 케이스처럼 보안 사고 관련된 제도 미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작업을 그 미비를 이제는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두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작년 대정부 질의 때 제가 부총리님께 과기정통부의 일부 부서에서라도 순환보직을 없애는 것을 고려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체크 삼아 언급을 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과기정통부만의 전문성 있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한 계획 혹시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환보직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 아직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전문 분야별로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의견을 좀 개진하고 진행 상황 좀 도출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범정부 TF 차원에서 활동 얘기 좀 언급 주셔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어떻든 간에 그 보안 사고가 난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사이버 안보 체계를 잘 만들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방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사이버 안보 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면 네, 보고 정리되면 드리도록 의원실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포항 남울릉의 이상희 의원입니다. 우선 뭐 질의에 앞서서 이번 우리 이 상임위를 통해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포스텍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포스텍이 상당히 공적 기능과 또 과학기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수한 인재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서 사각지대 놓인 점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특히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한정환 위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네. 조금 전에 그 우리 이훈기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건 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통상 문제는 특히 동맹국가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 워낙 예민한 상황이고 또 이 관세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짚고 넘어가질 수가 없는데 이훈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청원 철회에 대해서 상당히 뭐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네. 저 쿠팡이 그죠? 네, 쿠팡이 청원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무역법 301조에 대한 제재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쿠팡이 이제 진행된 소송 조사 결과에 대한 어떤 소송 부분을 뭐 철회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쿠팡이 철회했다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결국 그 쿠팡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의지가 어떤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본능적으로 이 쿠팡하고 미국하고 뭔가 모종의 뭐 짜고 치는 어떤 그게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쿠팡은 뒤로 빠지고 미국 정부가 앞으로 나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미국 정부와 소통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무역 301조에 대한 부분을 그때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발동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압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무역 분쟁까지 일어나고 아주 이게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기에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지금 301조에 거론되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우리 부처님 소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문제고 해서 그런데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역 301조를 적용하게 되면은 동맹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처음이죠. 그렇죠. 네, 뭐 생각 넘어가시는데. 이게 저는 이게 좀 국민들께서 이제 오해가 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무역법 301조 적용에 대한 어떤 범위나 특정 국가가 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을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이제 좀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섣부르게 좀 판단하고 지금 예측하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 다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아니 지금 부처 뭐 간에도 산자부라든가 통상교섭부에서 아닙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공유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무역법 301조 근거로 해서 한국에 대한 조사 개시할 가능성 부총리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1조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비를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부총리님 많이 늘으셨네.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사실 뭐 저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좀 관련된 대응책을 이제 나름 세워야 될 거고요. 각 부처별로 이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들, 준비해야 될 부분들 준비해야겠죠. 그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는 건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팡 쪽에서도 뭐 기관 투자이긴 합니다만 철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야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대비해야죠.
뭐 쿠팡의 의견 하나로 미국 정부가 움직이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나름의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관련해서 좀 진행을 할 것이고 관련해서 저희 한국 정부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확실히 해주시죠. 쿠팡과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 이거는 지금 해결된 거 아닙니까? 쿠팡과 관련하여서는 예, 그 사안은 네, 쿠팡의 투자자가 이제 철회했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거 처리한 거 그건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예, 모니터링하고 예, 필요한 부분들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위원님.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부총님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정확히 딱 한 달 전에 우리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부총님께 AI 데이터 센터법 관련돼서 속도를 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여기 계시는 우리 류재명 2차관님을 비롯해서 인공지능 정책실사나 담당자들께서 유관 부처와 정말 밤낮 없이 고생하면서 이견을 조율했다고 들었습니다. 특례에 대한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왔다는 점도 들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는 대부분 제가 그때 그 PPT도 보여드렸었는데 대부분의 AIDC 제정법안에 대한 특례들에 대해서 부처들이 불수용 입장을 많이 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4일 우리 과방위 소위에서 우리 차관님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전력에 대한 특혜를 제외하고는 해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전력 특혜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기존에 제가 발의한 제정법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AI 3강 도약을 위해서 AIDC의 인프라의 확충을 두고 기구축된 데이터 센터의 전환과 신규 AIDC의 원활한 구축을 골자로 해서 제가 마련을 한 법안입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의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철학을 고려해서 전환과 관련해서 비수도권에 대한 전력 개통 영향 평가를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 충분히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현 시점에서 당장 도입 예정인 GPU를 꽂을 수 있는 상면을 가진 전환 수요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에이펙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죠.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에서 이걸 계기로 엔비디아 GPU를 직접 공급 물량 26만 장 중에 5만 장을 정부에서 슈퍼컴, AI 컴퓨터 센터 등에 활용하고 정부가 추경으로 확보한 2만 장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일정에는 차질이 없지요? 네, 일종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공모를 통해서 이거를 배분한다는 계획인데 이 물량들 역시 차질 없이 잘 배분도 되고 해야 AI 3강의 마중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당대표께서 하정우 수석을 만나서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는데 우리가 AI 3강이 되긴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3강을 구성하는 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네, 부총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3위권의 예. 국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몰려 있죠. 몰려 그래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3강에 확실하게 도입을 하고 또 좀 격차를 벌리려면은 우리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 AI 3강이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총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우리 가방이 소위 전까지 내년도에 배분할 물량을 포함해 가지고 정부가 운용할 GPU의 연차적 도입, 네. 현재 파악하고 있는 AIDC 상면에 대한 상황을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예, 말씀해 말씀드리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실 지역에 이제 우선 저희가 좀 우대를 좀 많이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 이제 GPU 1.5만 장이 올해도 들어옵니다. 네.
실제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지역에 이제 새로 지어진 AI 데이터 센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 네. 이미 상면 확보를 하고 예. 전력 문제를 이제 좀 해결해 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일단 1.5만 장들이 먼저 배치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추가 이제 그 각 기업들이 이제 21만 장의 또 GPU들이 각 기업에서 도입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미 어떤 지역의 거점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들, 혜택 줄 부분들 최대한 지원해서 말씀하신 AI 3대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가 저희 조속하게 저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총리 말씀대로 그래서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그 인프라 공백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 통과에도 더욱더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실까요? 최영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어제 일소위에서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소위에서 의결된 그 법안에서 제일 중요한 유의미한 대목은 SMR 같은 원자력 잠깐만요. 예, 설계 부분에서 좀 빨리 조기에 이제 SMR 우리가 진흥하기 위한 이런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외국 가 보면은 지금 우리 AI 지금 한민수 의원도 말씀하시고 AI 상강의 성공은 지금은 결국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시 우리 한국과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스가란 말은 이미 알려졌지만 마누가란 말도 한국의 원전 생태계, 원전의 건설 생태계와 힘을 합쳐야지만이 미국도 다시 그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AI 혁명에 걸맞게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인식이 미국에서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눈에 제일 띄는 대목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사실 신재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으로는 AI 혁명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좁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SMR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SMR의 그 한국의 협력을 지금 양국 정상회담에서 담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이제 장관 부총리님하고 원안위 위원장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수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SMR은 기존의 원전과 달리 사실은 그 수출 부가가치 면에서도 엄청나게 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거대한 원자로 주기기를 열처리라든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걸 큰 이제 벌크 화물선으로 수출하고 또 거기다 가면 현장에서 뭐 지금 중동도 그렇습니다만 다시 건설 현장에서 건설의 부가가치가 또 엄청 높은 데 비해서 SMR은 그 컨테이너 박스처럼 기기 자체를 완전 제작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계 산업과 원전 생태계 또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만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통해서 TSMC가 지금 그 덕분에 대만의 국민 소득이 우리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경제도 완전히 엄청 강건한 토대 위에 지금 올라져 있고 우리는 오히려 SMR 파운드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형식의 SMR도 한국에서 주문 생산할 수 있는 SMR 파운드리를 통해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 규제와 그 인허가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연되어서 지금 뭐 예산을 주고 그걸 독촉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관행,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그리고 원안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SMR 진작을 위해서 오늘 법안에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설계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SMR 파운드리로 우리가 SMR로 해서 우리나라의 거대한 AI 혁명의 전기 에너지도 충분히 확보하고 전 세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기를 SMR을 한국에서 파운드리 형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어떻게 규제를 완화할 것이고 어떤 혁신적인 지원책이 있는지를 좀 밝혀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MR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실 지금 그 연구개발 일정을 통해서 상용화를 어떻게 하면 좀 당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뭐 원안위 그리고 산업부하고도 또 기후에너지부하고 좀 심도 있게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SMR 관련해서 지금 원안이랑 뭐 계속 논의를 뭐 하고 있는데 뭐 1, 2개월의 지연은 있으나 저희가 그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한 저희가 계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실행 체계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 이 정도 전 말씀드리고 일단 원안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개발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ISMR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저희가 같이 연구단을 꾸려서 개발진들하고 소통을 해오면서 있고요. 지금 사전 설계 검토 제도를 이제 법안을 마련해 주셔서 향후 실시될 텐데 ISMR에 대해서는 그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리 그에 준하는 수준의 기술 검토를 이미 진행을 해오고 있어서 현안들을 이미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표준 설계 인가가 2월 말에 신청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속도감 있게 안전성을 확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금 더 정부가 우리가 지금 예산만으로는 다 이걸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같은 경우에 직접 SMR을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부터 해서 SMR에 직접 자기들이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마당에 우리가 그런 자본력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규제라든가 또 정부의 앞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전 생태계가 경남, 마산, 창원이 중대에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인데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마산 하프의 진북산단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그 핵융합 아이터 프로젝트에 참석하는 거대한 그 아주 앞선 기술, 그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곳이 곳곳에 산업의 중요 시설 플랜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산업 부가가치 효과가 저는 뭐 K방산, K조선에 이어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지역 경제, 특히 산업을 살리는 길이고 엄청난 고용 효과를 유발할 길이니까 부총리와 우리 원안위 위원장님께서 규제, 또 선제적 정책, 규제 완화, 선제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르네상스 이 문제에서는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그리고 일단 요 절차는 마치고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보내고 하겠습니다. 꼭 됐습니다. 그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거는 저기요.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대명을 끝까지 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SMR 관련하여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그리고 원안위는 표준 설계 인가라든지 사전 설계 제도를 원안위가 점검하는 건 안전 측면이고요. 지금 SMR은 안전 측면보다는 기술 개발과 지금 외국의 경우 2030년에 SMR을 상용화하기로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거보다 한 5, 6년 늦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여쭤보신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답변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세심한 답변이 필요한데 혹시 지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차관입니다. 네. 그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일정에서 예를 들어 표준 설계 인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이제 계획했었는데요. 원안위하고 좀 협의를 하고 기술 현장과 이제 좀 더 보완한 다음에 한 2월 말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계획보다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지난번에 또 SMR 특별법도 통과를 시켜주셨고
법에 보면은 경수형, 비경수형 다 포함해가지고 기술 규제에 있어서 좀 한시적인 어떤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거 나중에 의원님 조금 더 심도 깊게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진영 비서관은 자료 준비할 때 날짜 써주세요. 시간까지. 일단 우리 박인규 본부장님.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양자 AI 하이브리드 관련하여 이게 R&D가 필요하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 잘 챙기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네, 그 지금 협본에서 지금 27년도 예산안 마련 들어갔고요. 현재 방향성까지 그 완성돼 있고 그 방향성 안에 양자에 들어 있습니다. 네. 잘 챙겨 주시고요, 장관. 네, 알겠습니다. 총 부총리님. 네. 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양자와 관련하여 AI 3강이 달성된다고 했을 때 해킹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와 그리고 양자 암호 통신 관련하여 이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시기에 과방위원은 누구누구였고 그때 과방위가 요런 걸 안 해놔서 우리가 국가정보망이 뚫렸다. 이런 상황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자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양자 컴퓨팅, 양자 그다음 암호 통신, 양자 센서까지 전체 3개 양자 기술 분야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퀴스카 잘 알고 계시죠? 네. 차관님. 예. 네. 퀴스카 관련하여 저희가 또다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근데 퀴스카가 제안한, 즉 대학생 양자협의회가 제안한 많은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큰 예산 안 들이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대학생 양자협의회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양자에 미친 대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일단 퀴스카부터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백영훈 부총리께서 챙겨주시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양자전략위원회 열렸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올 초에는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기술 강국 과정에서 양자를 1로 이번에 5대 목표 중에 1번으로 발표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미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양자전략위원회가 이미 있으니 일단 열어서 그런 거라도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왕에 있는 단위를 활용해서 먼저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더 필요한 단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양자 법에도 반영시켜 주셔서 그런 사항들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그 SMR 관련하여 저희가 특별 지원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저희 과방위의 기본 관점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한국형 SMR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늘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게 2030년에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최영두 간사님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심지어 안 되는 기술에 정부가 소위 원자력 카르텔에 포획돼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제가 믿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늘 답할 준비가 과기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1, 2분 더 드렸는데요.
김장겸 의원에 대한 질의에 제가 답을 할 텐데 일단 회의를 정부 위원들이 있는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고 의원님들도 관심 없으신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해명은 해야 되니까 해명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부총리와 원자력안전위원장,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 경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희 소위 서포트를 위하여 새벽 6시까지 법률안을 검토하시고 보고서를 만들어주신 전문위원실과 과방위 행정실에는 특별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죄송한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가 매주 목요일 열린다고 합니다. 과방위는 그에 맞추어 과방위 전체 회의 그리고 각 법안 소위를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빠르게 소위를 열어주신 김영 간사님, 최영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그 일정, 본회의 목요일 일정, 그다음에 법사위 일정 등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법안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부 위원이 착석한 상태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들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은 공개적으로 김장겸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고 저는 공개적으로 답할 의무가 있어서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인터넷 중계되고 있지 않나요? 예,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중계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우선 첫 번째, 김어준 씨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실을 인지한 건 김어준 씨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인지한 건 저에게 많은 지지자들께서 관련된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인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기 시작한 것은 김어준 씨 방송이 있기 전 그 밤입니다. 그 전날 저녁.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방송을 보고 제가 팩트를 확인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과방위 위원이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하여 KTV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이죠. 우리는 방미통일을 부르고 방미심의를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심지어 문체부, 과기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혹은 저희 의원실이 직접 그날 밤에 뉴스공장 방송이 있기 전날 빨리 팩트체크를 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실 확인을 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잿마을 강퇴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잿마을이 개딸들이 만들었고 이재명 후보와 대표를 지지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비난해왔던 국민의힘 쪽에서 잿마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저를 공격하는 이 상황이 역설적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통합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잿마을이 국회에서 등장한 건 과방위에서 잿마을이 등장한 건 처음인 것 같아서 공신력이 부과된 것 같습니다. 저는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팩트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그걸 제가 받았다고 직접 받았다고 하는데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저는 간접적으로 그 보고서를 밤늦게 전달받았습니다. 아주 적합한 방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단위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팩트체크 필요하면 팩트체크는 우리 모두의 의무다. 그리고 직원들을 시켰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의원실 직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팩트 체크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휴일이어서 저희 보좌진들한테 뭘 하라고 할 수도 없어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주 적합한 방식으로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저의 생각은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KTV는 국정 홍보, 즉 대통령 중심 홍보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도 대통령님 중심으로 찍고 편집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서 KTV 영상 기자들이 너무 힘들게 일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꼭 민주당 당대표가 빠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정말 힘들어서 KTV의 영상 기자가 좀 늘어나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면 좋겠다. 수고를 덜어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위에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팩트 체크를 했고 문제 제기한 분들이 저의 팩트 체크로 납득됐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선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기가 국회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 확인하시지 않고 사실 이건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경위를. 그것도 없이 일부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 과거의 예를 드셨으니까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가 본인에게 화환을 요청했다라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저는 그럴 관계가 아닙니다. 화환을 요청한 적도 청첩장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감 기관 등등에 청첩장 보낸 일이 없다는 건 이 자리에서 이상희 의원님이 일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제가 청첩장을 보냈다고 여기 띄웠었죠. 그것도 김장겸 의원님이셨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아니라 보좌관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최민희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보좌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기초해서 문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왜 해명을 하십니까? 해명은 제가 하지.